오늘로 레고 닌자고는 무려 15주년을 맞이했고 수많은 시즌이 나오며 저희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15주년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간단히 티어리스트를 정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숫자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들이 있습니다. 파일럿도 숫자로 평할 수 없는 상징적인 작품인데 티어는 숫자가 아니라 영어인데요. 당연히 티어를 따지자면 S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세계관과 스토리 및 매력적인 캐릭터들, 특히 당시의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제품, 간지나는 드래곤이나 기체들도 눈길을 끌었지만 비싼 가격으로 인해 저는 오히려 대장간과 같은 저렴한 제품들을 좋아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무려 15주년을 기념하는 대장간의 리메이크 신제품 4개의 무기 대장간이 출시되었죠. 제품을 완성하며 느낀 점은 인테리어 소품의 위치부터 바닥 타일이나 대장간의 외관까지 원작과 동일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간판 뒤에 숨겨진 황금 무기의 위치가 기록된 지도, 숨겨진 공간의 입구를 열 수 있는 징. 근데 전화기가 있다는 건 전기가 흐른다는 건데 지붕에는 카이의 두건과 사무라이의 헬멧이 숨겨져 있고 이건 무려 스피너에 있던 카드를 표현한 소품입니다. 카이와 니아도 그 시절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고 특히 카이의 대장장의 복장은 기존의 버전과 달리 원작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마야와 레이 그리고 마스터옷 또한 기존의 유산을 그대로 이었죠. 닌자고 모든 스토리의 시작점이었던 대장간을 리메이크한 상징적인 제품인지라 그 의미가 남다른 제품이죠. 이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으니까. 주변에 닌자고를 봤다던 친구들이 있다면 대다수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스네이크 군단이 활약했던 시즌1 그린 닌자고야말로 닌자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개성 넘치는 악역들과 사이드 캐릭터, 각자의 닌자들이 잠재력을 개방하며 서사를 완성시켜 스토리도 완벽했고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난 내 잠재력을 찾았으니까. 작품이 주고자 했던 교훈마저 확실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 그럼 내일 먹으려던 피자부터 먹어야지. 미루면 안 되니까요. 저리 앉혀. 단순한 제품 홍보용 애니메이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향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신제품도 발매됐죠. 시즌1의 도복을 그대로 리메이크한 닌자 전원이 포함된 닌자고 캐릭터란 제품인데 무려 54,900원임에도 8개의 피규어를 포함하고 있어 피규어가 개당 7,000원도 안 되는 가성비 제품입니다. 같은 가격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도 전례 없는 구성이며 배경인 수도원의 디오라마조차 깔끔합니다. 당연히 저도 대박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했지만 협찬을 보내주며 2개가 되어 이벤트를 할까 합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와 굳이 시즌1의 단점을 뽑으면 액션 어드벤처 치곤 액션이 아쉬웠던 전투신을 뽑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무려 페이크 주인공과 페이크 최종 보스의 페이크 대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첫 시즌이라는 상징성과 유일무이한 닌자고의 전성기를 알렸던 작품이라는 점에서 S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즌2 골드 닌자고는 당연히 A를 주는 게 맞겠죠. 기존까지 카이가 아닌 로이드가 그린 닌자가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골드 닌자로 각성하며 시리즈 최고의 명장면을 뽑았고 잘 봐라! 내가 바로 새로운 최고의 스핀 집중 마스터! 이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켰습니다. 초기 닌자고의 파이널 시즌이었던 만큼 작품의 완결성도 충분했고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 다시 이 세상을 구해야 한다면 우린 목숨을 걸고 싸울 거예요. 우리는 닌자니까. 유일한 단점이 초반부 가벼운 일상 에피소드에서 갑작스럽게 최종 보스가 등장해 시즌의 스토리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인데 그래도 개별 에피소드 자체가 꿀잼이었으며 당시 각본가인 헤이그먼 형제는 시즌2에 각본을 쓰면서도 메인 악역인 스토나미와 오버로드가 어떤 존재들인지 알지 못했다고 하기에 촉박한 제작 환경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 수준의 작품이 나왔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고 봅니다. 시즌3 리부티드는 B입니다. 골드 닌자고 자체가 시리즈의 완결성을 갖춘 작품이다 보니 시리즈를 이어가기 위한 무리한 설정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닌자들이 갈등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내기 위한 콜과 제이의 삼각관계를 형성시키며 밸런스 조절을 위해 먼치킨인 골드 닌자를 어이없게 리타이어시키고 한 시즌 만에 돌아온 오버로드로 기존 시즌에서의 닌자들의 성장과 모험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리즈 장기화로 인해 생긴 어쩔 수 없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런 무법지에서도 역대 최고라 평가받는 캐릭터들의 디자인 그리고 가장 슬픈 장면으로 손꼽히는 잔의 희생만큼은 호평을 받았죠. 닌드로이드이기 전에 닌자야. 절대 포기 안 해. 그게 닌자야. 알겠어? 시즌4 티타늄 닌자고는 A입니다. 과거부터 떡밥으로만 존재했던 뱀부족이 과거에 일으켰던 아나콘드라의 전쟁과 인간들 때문에 우린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 시즌1 당시 멸종에 가까웠던 아나콘드라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갔던 것이 좋았고 초능력 무술 대회 가중점인 만큼 눈을 즐겁게 해주는 액션씬이 눈에 띄게 많아진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개성이 뚜렷한 사이드 캐릭터로 나온 원소 마스터들도 좋았고
가마돈의 희생도 훌륭하게 연출하며 아직도 최고의 시즌으로 뽑을 사람들이 많을 만큼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시즌5 고스트 닌자고도 역시나 A입니다. 티타늄 닌자고 덕에 닌자고는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했고, 고스트 닌자고는 그 바톤을 이어 역대급 빌런이라 평가받는 모로의 등장, 로이드 원맨쇼에 가까웠던 닌자들의 분량을 적시적소로 분류했고, 마지막 닌자로 합류한 니아의 성장 스토리나 반전에 반전을 뛰어넘는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덕에 매화를 기다리게 했던 시즌입니다. 주인장 피셜 가장 재미있게 봤던 시즌, 시즌6 닌자고 대 스카이에 적은 시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하차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전작들이 워낙 훌륭했던 시즌들이기에 기대감은 최고였지만 닌자들에게 새로운 갈등을 주기 위해서인지 데러슴 영, 그러게 왜 여자애를 치면 너 이미지 안 좋게. 니아는 정치적 올바름을 들먹이며 캐릭터성은 망가졌고, 여자라고 제 능력을 너무 무시하잖아요. 여자라고 우습게 보고. 그 어느 때보다 비중 몰아주기가 심해져 제2고 시즌1이라는 비판이 나오며 아쉬운 스타트를 끊었는데, 다행히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제2의 성장 스토리만큼은 섬세하게 표현했다는 인상을 받아 제2 팬들 한정으로 최고의 시즌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전성기를 끝낸 닌자고 몰락의 시작점으로 평가받았죠. 유령의 날은 뒤입니다. 기존 빌런들을 데려와 추억팔이를 위한 작품이었는데, 막상 까고 보니 특별편이라서 비중이 한정적이라곤 하지만 기존 빌런들의 대우가 아쉬웠죠. 유령의 날이 남긴 건 모로 하나뿐. 유령의 날 잘 보내세요, 사부. 시즌7 타임블레이드는 B입니다. 크게 좋은 점이나 크게 나쁜 점 없이 원소 마스터나 위대한 파괴자의 후손 버밀리온 등의 기존의 설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무난한 스토리를 보여줘 딱 이 작품보다 재미있으면 명작, 재미없으면 망작이라는 말이 나오며 시즌 판도키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시즌8 마스터즈는 A입니다. 무비 이후 닌자들의 새로워진 외형과 주인공 로이드의 성우 변경 이슈로 인해 처음에는 말이 많았지만 무슨 얘긴데 그래? 네 목소리 말이야. 이제 붉은데? 작품 내적으로 발전한 퀄리티, 시즌9과 10까지 오니트릴로지로 통하는 매끄러운 스토리를 보여줬고, 처음으로 닌자들이 패배하는 충격적 인결말로 초반 우려와 달리 완성도 높은 시즌이었죠. 아직 감동적으로 희생한 가마돈을 예토전생시킨 것에 대한 말도 많으나, 이후 시즌에서 가마돈의 심리적인 변화를 섬세하게 풀어내 이마저 장점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시즌9 드래곤 헌터는 A입니다. 두 개의 차원을 오고 가는 난잡한 스토리가 될 수 있던 내용을 흥미진진하게 풀어갔고, 마스터즈의 연장선으로 스토리가 매끄럽게 이어졌죠. 시즌10 도깨비 습격은 C입니다. 닌자고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마무리 짓는 작품인지라 사실상 추억팔이를 위한 시즌이었습니다. 단 4편으로 구성되어 정규 시즌 중 가장 짧은 분량을 가졌는데, 팬서비스는 훌륭했다고 쳐도 밋밋하게 마무리 지은 최후의 전투나 추억을 자극시킨 연출에만 치중했다는 점에서 오니트릴로즈 작품 중 저평가를 할 수밖에 없던 시즌입니다. 시즌 11 불의 닌자 대 얼음의 황제는 D입니다. 빌런의 서사에 집중했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었고, 서브 캐릭터들의 비중이 본격적으로 증가했는데, 막상 그들은 매력이 없고 큰 활약도 없어 에피소드를 채우기 위한 시간 끌기로 느껴지며, 닌자들의 비중이 줄어들어 아예 닌자고에서 닌자가 없는 에피소드가 나오는가 하고, 윌필름에서 와일드 브레인으로 제작사가 변경되며 새로운 작화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와일드 브레인의 작화의 액션만큼은 훌륭했고, 후반부로 갈수록 앞서 나온 단점이 사라지다 보니 최악의 시즌은 면했습니다. 시즌 12 게임 속으로 레벨업은 F입니다. 제2고 시즌 2로 시즌 6의 장점인 제2의 성장 스토리를 없애고, 시즌 6의 단점인 캐릭터 비중 분배의 실패를 극대화했던 시즌입니다. 너무나 많아진 서브 캐릭터들의 스토리로 메인 스토리가 부실해졌고, 매력적이지 못한 빌런과 밋밋한 결말은 시작부터 끝까지 아쉬움만을 남겼습니다. 시즌 13 스컬 던전 속으로와 시즌 14 미지의 바다 모두 B입니다. 확실히 시즌 11이나 12보다 나아졌고, 빌런이나 서브 캐릭터들의 납득되지 않은 이야기보다는 그간 비중이 없어졌다는 느낌이 있던 니아와 콜의 서사에 집중하며 캐릭터들의 각성도 뽕 넘치게 연출했습니다. 여러모로 여운이 남는 결말까지 좋았죠. 드래곤 라이징 시즌1은 새로운 닌자들의 합류로 기존 닌자들의 분량이 줄어들고, 전작으로 인해 당연히 그 어느 때보다 우려가 커졌던 상황이지만, 막상 까고 보니 기존의 설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기존 서브 캐릭터들과 달리 새로운 닌자들의 성장을 흥미진진하게 풀어가며 비중을 줄였으나 닌자들의 위상을 오히려 높여줘 신규 팬덤과 기존 팬덤 모두를 만족시킨 작품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연이어 드래곤 라이징 시즌2와 드래곤 라이징 시즌3까지 시즌1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며 빌드업을 쌓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스토리 구성도 좋았습니다. 작화도 많이 좋아졌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순간들도 많아졌다 보니 느리기만 해봐. 걘 내 동생이거든. 드디어 전성기 때의 닌자고를 떠올리는 분위기를 주는데, 그런 의미에서 단체로 A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리뷰한 닌자고 15주년 기념 제품인 닌자고 캐릭터와 4개의 무기 대장간. 대장간은 모듈러를 좋아하는 고연령층을 타겟으로 했고, 닌자고 캐릭터는 가성비 제품으로 전연령층을 타겟으로 했는데,
조립하면서 그 시절의 향수를 느꼈고 한정판 피규어도 있다 보니 조립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벤트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같이 출시된 울드 타운도 지금껏 나오지 않은 다양한 미니 피규어, 그리고 추억의 장면을 구형 가능하게 만들었고 3월 출시 예정인 로이드의 타이탄 메카도 기존 타이탄 메카의 단점인 관절이 자유로워지며 디자인도 멋져진 만큼 기대해봅시다.